안녕하세요, 꽁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보통 몇 살부터 운동을 하죠? 요즘에는 사실은요 10대부터 학교에서 생활체육 같은 방과 활동 많이 하면서 배우더라고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 한 30년 전에 학교에서 방과 활동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인원들이 이제는 그렇게 그 졸업하고 하면서 생활체육으로 계속 즐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제가 옛날에 그 논문 쓸 때만 해도 200만 명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 동호인 수가 더 많이 늘어서 300만에 육박하고 굉장히 그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인구도 되게 저변 확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직장 다 다니고 이제 내가 몸 관리를 위해서 배드민턴 해봐야지 해서 하시는 분,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출발하시는 분,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활체육을 배울 때 10대, 20대,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를 똑같은 시각으로 배드민턴을 보고 배워야 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대에서 가르치는 관절의 범위와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 그 다음에 20대가 할 수 있는 거, 30대가 할 수 있는 거, 40대가 할 수 있는 거, 50대가 할 수 있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한 5살부터 한 80세까지 가르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가르쳐 봤는데, 그러면 그 다양하게 가르쳐 본 경험들이 저는 이렇게 컨텐츠를 통해서 제 후배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동호인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영상에 나오는 해외 내외 있죠? 내가 만약에 40대, 50대 인분들을, 자,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것은 회내고 이건 회입니다. 자, 내가 스매싱을 때릴 때 회내를 충분하게 해서 내전 스윙으로 아주 강한 스매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가르친다고 쳐봐요. 과연 40대, 50대 분들이 이 어깨가 온전할까요? 이 회내를 하다가 자칫 이렇게 스윙을 자칫 잘못하면 어깨에서 회전근개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지나치게 이걸 이렇게 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던지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가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제가 영상에 그 옛날에 청기누설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한 10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오버헤드를 찍어보니까 제 자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때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맞고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운동할 때나 아니면 가르칠 때 제 자신도 이렇게 때려봐야겠다고 때린 적 없거든요. 그냥 손목을 최대한 열어서 맞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동작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영향으로 여러분들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매싱을 때릴 때 이렇게 정타만 때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스매싱을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합할 때는 내가 일부러 틀어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각도 싸움이잖아요. 파워 싸움만이 아니라 파워와 각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매싱을 때릴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긴 하되, 막 TV 보고 선수들, 이 국가대표들 보니까 손목을 막 이렇게 때리더라. 그래, 그러니까 나 이렇게 연습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이런 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배드민턴 오래 못해요. 해봐야 뭐 한 1, 2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최대한 정면으로 열어서 때린다. 그 대신에 여기서 끊지 말고 던지세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어서 손목 꺾으면서 이렇게 던져주면, 이게 팔을 앞으로 던져준다. 그러니까 위로 앞으로 던져준다는 느낌 오면 어깨가 좀 편해져요. 그런데 이걸 던지질 못하고 이걸 내가 완전히 열어서 막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던지는 힘보다는 열려고 하는 이런 동작을 스스로 자꾸 많이 하게 돼, 초보 때.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여기서 최대한 손목을
정면으로 열어준다. 열어줘서 내려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시고, 이 연습을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정타로 열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그게 잘 되면 내가 경우에 따라서 뭐 틀어 때리기도 하고, 뭐 열어 때리기도 하고 이런 거 하시는데, 최소 한 1년 정도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정타를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젊었을 때 뭐 한 10대부터 20대부터 배드민턴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강하게 손목을 써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죠. 선수들의 동작을. 근데 그것도 역시 적당한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되게 튼튼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운동하다가 아파서 그만두긴 했지만 역시 많이 사용하면 탈날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탈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동호인들이 그 무리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뭐 웨이트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체력 훈련을 따로 해서 하체를 키워요? 아니면 상체를 키워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선수들 동작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너무 막 사이드 점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뭐 제가 좀 말하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레슨을 1년 받았는데 무조건 사이드 점프만 배웠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면 이쪽 왼쪽 사이드 점프. 근데 나이가 40대고 한 50대예요. 그리고 아들을 차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이드 점프밖에 배운 게 없대요. 저는 그건 좀 반대라고 봐요. 일단 40대 50대 때는 이렇게 가벼운 이게 사이드 걸어가는 이 러닝 스텝 비슷한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을 이제 다 하고 내가 한 번씩 뭐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이드 점프를 계속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나도 모르게 샤틀만 하면 몸이 떠요. 이렇게 자꾸 샤틀만 하면 자꾸 뜬다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이. 결국은 배드민턴 한 2년간 기본기 잘 배워놓고 한 3년째 되면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에서 날 불러요 자꾸. 이러고 이제 배드민턴 그만둬야죠 뭐. 또 수술하고. 배드민턴 여러분들 주위에 한 10년 치신 분 보세요. 뒤에서 정형외과 다니고 무릎 수술하는 분은 굉장히 많죠. 아주 필수적으로 차야 되고. 그래서 저는 동호인들은 동호인들에 맞는 방법으로 자꾸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 그 체력이나 수준에 맞게 차차차 확대해 나가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선수들 보면 어떻게 해요? TV에 보면 다 돼요. 여기서 예비동작 한 번 하고 쫙 나가서 그냥 한 번에 나가죠. 여기서 서비스 받을 때 여기다 어때요? 한 번에 쫙 나가면 벌써 어때요? 이만큼 오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겠어요? 40대 50대 이게 되겠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잠바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잠바를 넣어서 어느 정도의 후덕의 리듬을 너무 빨리만 끌고 가려 하지 말고 조금씩 좀 잠바를 넣어서 오히려 이렇게 잡을 타점을 좀 이렇게 아래서 잡고서 치더라도 조금 더 요령 있는 어떤 타법을 구사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지 무조건 배드민턴은 빠른 게 좋으니까 빠르게 잡기 위해서 하는 모든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치긴 하지만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연령대와 그 수준에 맞게 능력에 맞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당장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체육으로서 이 배드민턴을 즐길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내가 오래오래 즐길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배드민턴을 배우는 건 맞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드민턴을 내가 배워야 되는 목적은 내가 배드민턴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잘 배워서 내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 종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셔야지 당장 짜장면 내기에서 말자 엄마 이겨야 돼. 응? 내가 광시 오늘 혼내줄 거야. 응? 오늘 밤에 너 나한테 치킨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말고 가능하면 좀 기본기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즐겁게 오래오래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뭐 약간의 다른 개념인데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동호인으로서 배드민턴을 배울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되고, 나는 또 내 체력 한계 내에서 배우고 있나, 혹시 나는 내 체력 한계를 벗어나서 배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내 체력 한계를 벗어나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너무 즐거워서 내 몸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홍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